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나고 자란 곳은 경기도 양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이시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동갑내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엄마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심지어 6학년 때는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다 보니 학생들은 벌써 영화학원,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동심을 잃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 근처의 산으로 야외 현장 수업을 가고 전통시장 방문 등 엄마만의 독특한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그게 불만이었고 급기야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교정선생님 이경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산이나 시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던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 영어, 수학학원 가기도 빠듯한 시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사람 개념이 있는 거예요. 라며 학부모들이 불평했습니다. 아유, 학부모 회장님, 노용님, 가라앉으세요. 이경진 선생님이 아주 실력 좋고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만의 교육법이 있으신 거니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회장님이 다른 학부모들께도 이해를 시키자. 아, 여기가 무슨 시골 도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면 대안학교를 다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교육부에 진정을 제출할 거예요. 회장님,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지 마시고 이경진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수업이 끝났으니 교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오셨네요. 이경진 선생님, 여기로 와주세요. 교장님도 오셨네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생님의 수학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걸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의 수업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6학년 3반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교과 과정이 이상하다며 반밖에 보내지 않고 인성교육 등 다른 것을 하면 성적이 떨어질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강남 8학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대학 진학 순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우리 학교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서 밤 10시간 넘게 공부하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조금은 노는 시간을 주고 휴일에 가족과 여행도 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좋은 가치를 누리며 바른 마음가짐으로 자라야 합니다. 매일 학교와 학원만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는 추억을 만들기 어렵죠. 거리가 없다는 건 얼마나 슬플까요? 공부는 스스로 형성되는 것 이외에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맞지 않다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선생님이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장님.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학교랑 안 맞아요. 엄마는 학부모들의 간섭으로 힘들어했고 결국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하셔서 우리 집은 시골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시골 분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교장님이 강남의 좋은 학교에서 왜 이런 곳으로 오셨는지 의아해하셨어요. 혜인아, 속상해하지 마. 엄마 아빠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난 엄마의 말대로 다 할 거야. 엄마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야. 그럼 아빠는? 아빠도 훌륭한 선생님이야. 나는 여기가 더 좋아. 꽃도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개구리도 처음 듣는 소리가 좋아. 그렇다면 그래. 혜인아,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딸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래.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동네 분대를 이끌었어.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농사를 함께 지었어.
동네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며 부모님은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 콩과 깨를 재배했고 수확량이 많아지자 판매도 하기 시작했어. 엄마는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여기 양념장도 있으니 살짝 얹어서 드세요. 마을 할머니들로부터 레시피를 배우며 만든 두부는 소문이 나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찾아왔어. 엄마가 만드는 손두부는 건강하고 신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으려고 대기를 줄 서서 기다리는 정도의 인기를 끌었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서 거의 원가에 팔다 보니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두부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시골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부모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입학하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은 정년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부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아예 두부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여기 손두부가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 한번 맛보러 왔어요. 멀리서 와서 고생하셨는데 방금 만든 두부를 드셔보세요. 이거 공짜로 먹어도 되는데 맛나니까 많이 드세요. 진짜 구수하고 부드러워요. 사장님 너무 좋으시네요. 능력이 정말 좋으십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도 프랜차이즈가 되면 좋겠어요. 두부 맛을 보고 나니 아쉬워졌어요. 아재 그 정도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공장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들 몇몇씩이 그렇게 사가는 것 같아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사장님 이런 경우에 다들 대박 났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참 양심적이시고 같네요. 돈방 속에 앉을 저로 기회라고 이런지 고민할 것도 없을 텐데 제 크게 욕심 없어요. 우리 세 식구 밥 안 굶고 살만한 돈만 있으면 충분해요. 결국 엄마는 남자의 대안을 거절했지만 남자는 엄마의 양심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 매 주말 찾아와서 두부를 사가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일에는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주말에 집에 와서 공장 일을 거들었고 그 단골 손님을 매 주말마다 보면서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남자 손님은 제가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걸 유심히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더라. 알고 보니 그 남자분에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었고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치는 것 같았어요. 양과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저는 졸업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프랜차이즈 관리와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대대로 한 동네에 살아왔고 그 동네의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다. 망이 높았고 동네 사람들의 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약한 이웃들이 학교 진학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설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넓은 마당과 4층 저택으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음악 감상실, 탁구장 등이 갖춰져 있을 정도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별세하셔서 남편이 요모의 손에서 자랐고 시아버지는 결혼을 서둘러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직접 토스트를 만들어주시는 등 다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가가 아무리 맛보아도 아침은 먹고 나가라고 하셔서 제가 만든 토스트를 좋아하실 것 같았지만 매번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니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아버지에게 식사를 차리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해주는 게 좋다며 늘 챙겨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음식을 직접 해주면서 사려 깊은 부분도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은 소중하고 따뜻했으며 그 사랑을 며느리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 너무나도 진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매우 그리우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셨답니다. 추억이라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들 것 같네요. 먼저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가다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함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 아이를 낳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는 나를 좋은 아빠로 보지만 나는 너무 조급히 생각했어요. 부부 중에 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도 내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했어요.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임신하질 못했고 포기할 뻔한 날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감격했고 집에 아기 소리가 울려 행복했어요. 아들은 성장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달랬어요. 이제 아버지는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일상을 즐기며 행복합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함께 손을 잡고 더 행복한 일상을 즐기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이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편안히 계신 걸 보면 참 평안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어요. 서둘러야 해요. 아이야, 지각하면 안 돼. 차에 조심하고 할아버지 손 꼭 잡아야 돼. 응. 엄마가 유치원까지 걸어갈 만큼 멀지 않지만 큰 교차로가 있어서 항상 시아버지가 데려다 주시게 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차 한 대가 시아버지와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손주가 다치지 않게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세상에서 떠나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해를 하며 기절했어요. 여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보, 여기 어디예요? 지금 미네이역에 갔다 온 시간인데 빨리 집에 가요. 아버님이 데려가셨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울고 있나요? 슬리퍼를 신고 병원을 나가려다 남편이 급하게 끌고 반말로 말했습니다. 머리한테 갑자기 가끔했던 나머지 상황은 혼란해지며 남편이 나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의사는 충격받았다고 하며 나의 단기 기억 상실증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지적이나 다른 상황은 여러분이 정말 억지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 민석이에게 간식을 줘야 하는데 걱정 말아요. 저가 챙겨줄 테니까. 당신은 편안히 병원에서 며칠 동안 쉬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줄 몰랐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어서 상황을 모르고 있었네. 다음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한 공허함과 무서움이 몰려왔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게 느껴졌어.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 여보, 지금 가슴이 아파서 원인을 모르겠어. 눈물이 그렁그렁 나오고 참을 수 없어. 민석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조금 되돌아왔어. 완전히 기억은 안 나지만 민석의 얼굴이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거가 계속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 지금 너무 늦어서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왜 그러세요? 민석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상한 불안감이 민석 때문인가? 지금 제발 얘기해 주세요. 에이, 아니야. 너무 괴로운데? 민석이 우리 옆에 있다고 그렇게 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봅니다. 민석이가 어디에 갔는지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눈을 떠지 않았습니다. 사기사나 미사사 같은 순간에 민석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 떠오르며 혼절하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민석이와 시아버지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장례를 미뤘고 3일 뒤에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제 몸이 스스로 기억을 잊으려 했거나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남편과 함께 의욕 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늘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안은 조용해졌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나에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나는 말할 기운이 없어져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항상 아들 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쓰던 장난감과 그림 일기가 남아있어서 아들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아들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정부가 걱정해 사모가 식사도 안 하시고 민석이 방에만 계셔서 걱정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한 숟가락 좀 드세요, 아주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오늘 일찍 쉬세요. 3시간이나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가서 쇼핑 좀 해주세요. 제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근데 사장님이 사모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럼 보양식 재료를 금방 살 테니까 책 보면서 좀 쉬세요. 아줌마가 나가고 제가 욕실에 들어가 물을 한가득 받았어요. 욕조 안으로 들어가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어요.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던데 그때 욕조 위에 있던 오리 장난감이 떨어져서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 바람에 제가 욕조 물속으로 몸을 물쑥하고 들어간 다음 아들이 좋아하는 오리 모양의 물총을 끌어안고 목이 막혔어요. 저는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들이 그걸 막으려고 장난감을 물속에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얼마 후 가정부가 돌아와서 사모님, 제가 빨리 왔는데 별 문제 없었나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빨리 식사 준비할게요. 맨날 식사 거르시고 커피 만드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마도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하늘에 계신 우리 민석이도 마음이 편할 거려. 네, 맞아요.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하늘에서 엄마를 보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내가 늘 엄마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알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민석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남편은 요즘에 바쁘게 일을 해서 거의 회사에만 지내고 있고 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았다. 요즘 바빠서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 여행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이제 괜찮아. 나 죽어버리면 우리 아이 마음이 아플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운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들을 하늘로 보냈던 사고를 겨우 치유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눈을 떴더니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20년 동안 아이를 키워주세요 라는 편지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누가 아이를 두고 갔을까? 아, 그렇다고 해도 아기가 얼마 됐다 안 든데?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잠에 든 채 날 바라보며 새벽에 누가 왔냐, 누가 아기를 두고 갔냐 라고 물었다. 우리 집 앞에 주고 갔을까? 무슨 사정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자리에 둔 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야겠네. 그래. 아이가 발견되면 아동센터에 연락해서 맡겨야겠어 라는 말에 나도 동의했다. 일단 잠을 자. 아직 날이 밝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네. 그래? 당신도 자. 제 나이가 울면 제게 위로를 해주고 기저귀가 없어서 부드러운 천으로 여러 차례 갈아줘야 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그 일을 하다 보니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며 눈물이 났어요. 잘 울지도 않고 순한 게 민석이를 닮았네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아동부 시설을 알아보라고 비서에게 전화했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아이를 키워보는 건 어때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 민석이 때문에 힘들지만 아이를 키운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이 태어났어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에 보내지 않길 원했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요. 제 아이 엄마도 처음부터 시설에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우리 집 사생활을 잘하는 동네 사람의 아이로서 찾아온 것 같아서요.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정했고 이름부터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건우 어때요? 그 장면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건우는 정말 괜찮네.
그래서 바로 출생 신고를 하고 나니 진짜로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았죠. 하루 종일 유모로 바쁘게 보냈어요. 아줌마들은 다 배고픈 모양이에요. 분유통은 다 생겼나요? 아휴네, 다 해버렸어요. 어머니, 최근에 얼굴이 확실하게 변했어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저도 건우를 보면 민석이 생각이 나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민석이처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제 정신 좀 차렸어요. 목욕물 좀 사용해도 될까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정신없다지만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면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칼퇴근을 했어요. 여보, 돌아왔어요. 오늘 건우는 잘 놀았어요. 아빠, 도착했어요. 아니,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맨날 칼퇴해도 된다고요? 요즘 회사가 바빠도 그래도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 속았을 뿐이에요. 건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너를 항상 도왔어. 우리 부부의 사랑 속에서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고 어느새 민석이가 떠나던 그때와 같은 6살이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2달 정도의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우는 책을 특히 좋아해서 밥도 잘 먹지 않고 몇 시간씩 책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가 건우에게 책 읽는 것 대신 마당에 나가서 놀려고 해 라고 물었습니다. 건우는 덤마, 조금만 읽고 금방 다 읽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아이가 되려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뛰어놀 때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책을 그만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건우와 엄마는 마당에서 쿠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우는 엄마와 함께 쿠키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건우가 엄마를 다시 웃게 하고 생명을 갚아주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쿠키를 만들고 나서 건우는 아빠의 회사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건우는 안전벨트를 맨타고 쿠션도 정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차 운전을 꺼린 엄마도 건우가 크면서 다시 운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우 예민하여 안전을 체크하는 것이 상스러울 정도로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점검이 끝났어요. 손님, 그럼 출발해 볼까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기사님. 아들과 드라이브 겸 같이 외출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를 보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긴장이 되었거든요. 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오다 보니 급 남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가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회사도 잘 안 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다들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냈어요. 어참, 우리 아들 처음 보죠. 건우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허건우입니다. 안녕. 너가 건우 구조 엔지니어링에? 무슨 일이길래 건우라면 리를 제치고 올 사람인데 중요한 일인가 보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만든 쿠키인데 나눠주세요. 아, 이거 전해주려고 오신 거군요. 저희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대접할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건우야, 안녕. 또 놀러와네. 수고하세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 12시가 넘어서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 그런가. 회사에 일이... 조금 있다가 아참 오늘 당신 건우 하우징 만들었습니다. 겸사겸사 번역해주고 싶었을 때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담담하게 일하는 중이었을 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맹점에서 곰팡이 핀 두부가 나와서 고객이 그것을 먹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정중히 사과하고 본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지만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절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맹점 사장이 재료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곰팡이 핀 두부가 나올 수 없도록 항상 주의해도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의도적으로 곰팡이 핀 두부를 바꾸려는 블랙 컨슈머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노리는 건가 싶었는데 손님이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겠죠?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우리 홍보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것 같아 회사의 법무팀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법정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해명 기사를 내놓아도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웠던 회사라는 사실을 계속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나는 대표자로서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회사 앞에서는 불매운동을 하는 시위단체들이 있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빚만 쌓이고 회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도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써 회사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사이엔 지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줬어. 이제는 회사를 잊어버리고 당신의 건강만 생각해.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나 몇 달 후 남편은 떠나 사색의 길로 들어갔다. 그 후 미안해할 새도 없이 빚 때문에 집에 빚질쟁이들이 찾아와 집과 부동산을 팔게 되었다. 그나마 아들과 함께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매일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즉시 취직을 찾았다. 경력을 살려 작은 학원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최적의 상황이었다. 진행 중 실례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깊고 복잡해서 충분한 이해 없이 간단히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뷰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만큼은 평생 잘 먹이고 잘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마음이 편했고요. 그렇게 혼자서 삶을 마감하려 했어요. 그렇게 삶의 끈을 놓으려던 여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얼굴을 보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골목 끝에서 지켜봤다. 그러던 중 그녀가 실신에 쓰러지고 누군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정신을 찾으세요. 여기 어디인가요? 병원이에요. 여러분 쓰러졌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이었다.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고향은 미국이고 한국에는 사업 때문에 왔어요. 여성 씨가 쓰러진 곳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길래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여성 씨를 도와서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성 씨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왜 울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도와준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냥 존재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살려야죠. 생명은 소중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해요. 생명은 우리의 것만은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중해요. 그들을 위해 생명을 지켜야 해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한국어로 여자를 위로하다가 뭔가 편안함을 느꼈다. 남자는 40대 중반이고 의사 출신의 사업가였답니다. 여자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나투사를 요청했고 남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암 환자를 많이 치료했던 의사였고 회사에 많은 의사들도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희망을 줬고 함께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여자는 남자의 말을 의심했지만 남자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인터넷에 있는 집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고 둘은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과하지만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요청이 있으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빨리 회복하게 돼요. 여자는 따로 착하게 생활하던 중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암을 완치했고 그녀는 아들을 찾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자는 저희 동네로 와서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가 살던 동네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기 파란 대문집에 살던 분들과 아직도 잘 지내시죠? 그렇죠. 그 집에서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들 하나와 살았지만 교통사고로 시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아이 엄마는 아들의 부재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업둥이가 들어왔지. 그 아이가 들어와서 가정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를 엄청 사랑했어요. 저희 슈퍼에도 자주 오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밝고 똑똑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가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군요.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건우. 허건우.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제가 이만 가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을 참으며 여자는 슈퍼를 떠났고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보호시설에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만일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그 집에 안 들어가나요? 아들 만나야죠. 아니에요.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그 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 가득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대요. 성격도 밝고 똑똑하대요. 제가 지금 오거나 내가 자기 엄마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빼앗는 것이잖아요. 다행이에요. 내 아들이 슬프지 않고 잘 살고 있어서요. 피터 부탁이 있어요. 멀리서 아들 얼굴만 보고 우리 다시 미국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다렸다가 아들 얼굴을 보러 가요. 골목 끝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 어린이 집차가 도착했고 우리 집 앞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멀리서 아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만족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 고마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피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은혜를 다 갚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자기 엄마라고 나타나도 되겠죠. 여자는 그렇게 우리 집 소식을 듣고 지냈고 남편의 회사 파산과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저희 슈퍼에도 자주 오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밝고 똑똑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가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군요.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건우. 허건우.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제가 이만 가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을 참으며 여자는 슈퍼를 떠났고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보호시설에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만일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건우의 친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셔서 기뻐요. 건우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열등하지만 건우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우는 제 전부예요. 조금 있다면 건우가 학교를 마치고 올 시간이에요. 친어머니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머니 좋았어요. 건우야, 여기 와서 앉으래봐니 인사해. 너 친어머니를 맛보니 친어머니시라고요? 미안해, 건우야. 너무 늦게 왔지? 아니에요.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영원히 친부모님을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안 와도 되겠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과 친어머니는 포옹하면서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눈물로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20년 전 편지에 쓰여진 대로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더니 20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제 남편이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같이 왔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 잘 키워주는 게 꼽겠다고 했어요. 사모님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남편과 제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건 통장이고 이건 부동산 계약서 같은데 그동안 건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서 준비했어요. 이걸로 앞으로도 우리 건우 잘 부탁합니다. 사양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아니지, 이렇게 큰 돈, 이건 빌딩 계약서예요. 한번 사고 거절을 하다가 건우를 위해서라도 친엄마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친엄마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된 건물에서 입시학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원장인데 아이들이 좋아서 직접 수업을 가르쳤어요. 친엄마 남편분은 국내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자주 안내를 했어요.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후에 젊은 나이에 식품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못 이룬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